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갑진년입니다. 개띠분들의 그 2024년 한 해 동안의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 개띠분들은 총명하고 자존심과 책임감이 강한 성격의 소유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도움을 주는 의리도 있고 또 끈기가 있고 관대해 가지고 지략이 풍부하고 솔직하면서도 열정적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허영과 사치를 좀 즐기는 편으로 참을성이 적고 또 스스로 자책하는 그런 스타일이라 가지고 주변을 좀 부담스럽게 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특히 그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색욕이 너무 좀 강해 가지고 일을 거르친다, 이런 말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띠분들의 그 사주적 특성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개띠분들을 나타내는 이 숫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음력 9월에 해당되고 계절로는 가을이죠. 신유술이 이렇게 가을인데 가을을 마무리하는 이 술토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으로는 그 술시라 가지고 오후 7시부터 9시 사이까지가 요 술시인데 우리나라에 태어나신 분들은 30분의 시간 차가 나니까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29분까지가 술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위로는 서북쪽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그 색상으로는 황색, 노란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좋은 궁합은 말띠하고 토끼띠가 해당되겠고 좋지 않는 궁합은 용띠하고 뱀띠가 해당됩니다. 용띠 같은 경우에는 진이죠. 그 다음에 그 뱀띠 같은 경우에는 삽니다. 뱀띠 분들하고는 이렇게 사술 원진이 되고 용띠 분들하고는 이렇게 진술충이 되니까 충과 원진이 되는 뱀띠 분이나 용띠 분들하고는 사이가 조금 서먹하다고 하니까 화목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2024년 한 해 동안의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월살이네요.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그 고초살이라고 합니다. 고초살이다 보니까 별일 아닌 일로 인해 가지고 우울한 기분도 좀 들 수 있겠고 또 무기력한 그런 기분으로 자칫하면은 그 외로움을 좀 크게 느끼는 그런 기분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고초살 같은 경우에는 그 씨가 마른다, 이런 의미가 있어 가지고 결혼이나 약혼식, 돌잔치 같은 좋은 의미를 갖는 이런 행사는 조금 불리하다, 이렇게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캄캄한 밤중에 그 달빛을 얻은 격이라 가지고 뜻밖의 행재수도 생기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도움을 주는 이가 생기거나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고 또 상속이나 정려 같은 타에 의한 재물운이 따르는 그런 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평운을 보시면 되겠죠.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좋은 한 해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개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 6세, 67세 되시는 분들 무술년에 태어나셨고 황색계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으로는 관대지에 속하네요.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가 자라가지고 학교에 가는 그 정도의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린미가 조금 부족한 면은 있지만은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는 상당히 열정적이고 또 부지런해 가지고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사업은 호전되고 취업을 하거나 승진 승급 같은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시기도 될 수 있겠고 금전적인 혜택도 주어지는 좋은 한 해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다 보니까 지나친 자만심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이견을 무시하거나 또 이 일을 경솔히 처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19세, 79세 되시는 분들 병술년에 태어나셨고 적색기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 역시 관대지죠.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31세, 91세 되시는 분들 갑술년에 태어나셨고 청색기에 해당하십니다. 천동지충이 함께하고 12운성은 쇠지네요. 이 천동지충 같은 경우에는 천간은 같고 지지가 충인 그런 경우입니다. 천동지충에서는 처음에는 잘 풀리는 듯한 그런 기운이 끝끝내 어려움이 조금씩 따를 수 있는 그런 기운도 되고 또 불협화음으로 인해 가지고 부부간이나 연인 간에는 불화와 갈등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운도 포함이 되니까
자,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쇠지에 속합니다.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난 원로 역할과 유사해 가지고 많은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능숙함을 자랑하는 자,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련된 처리 능력과 실력은 있지만은 투지가 조금씩 약해질 수 있겠고, 또 직업상 그 부침도 좀 따를 수 있는 자, 그런 운도파음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그 성격이 부드러워 가지고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고, 또 육체적인 일보다는 다소 좀 정신적인 부분에서 능력과 활기가 나타나는 자,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43세 103세 되시는 분들 임술년에 태어나셨고 흑색기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묘지에 속하네요.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판단력과 추진력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추진하던 일에서는 중단 사태도 오기 쉽겠고, 또 폐쇄적인 성향도 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좀 답답하고 지지부진할 수 있는 자, 그런 기운도 되지만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보다는 수성의 기분으로 차분히 보내는 그런 여유와 지혜가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화개설 작용이 있어 가지고 그 예술적 감각도 좀 뛰어나고, 또 정신적인 것을 좀 추구하게 돼 가지고 공부를 하거나 기도 수행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5세 되시는 분들 경술년에 태어나셨고 백색기에 해당하십니다. 천지중이 함께하고 12운성은 양지에 속하네요. 이 천지중 같은 경우에는 천간도 중이고 지도 중인 자, 그런 경우입니다. 경술년에 태어나신 분한테 올해 갑진년이죠. 이 갑진을 이렇게 넣으시면은 어떻습니까? 갑진 이렇게 넣으시면 천간 이렇게 갑경중이 되고 지진 이렇게 진술중이 되죠. 이렇듯이 천간도 중이고 지도 중인 자, 이런 경우를 흔히 하늘도 깨지고 땅도 깨진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뜻밖의 사건 사고 상당히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 더불어 그 건강이상이나 손재수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갈등이 생기기 쉬우니까 가급적 자신이 좀 양보하고 배려하는 자,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자, 그런 한 해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4년 한 해 동안에 그 개띠분들의 각 달마다의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1월달입니다. 천살이 육형이죠. 이 천살 같은 경우에는 천지지변과 같은 뜻밖의 사건이 생길 수 있는 자, 그런 운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살까지 함께하네요. 당연히 그 건강관리나 손재수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월달입니다. 지살이죠. 이 지살 같은 경우는 그 이동사로 갑니다. 직장이나 주거지 이동 변동도 생길 수 있겠고,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는 자, 그런 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지살운에서는 사업의 확장이나 취업 승진 같은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운이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3월달입니다. 연살이 육합이네요.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살로 합니다. 도화살이다 보니까 자신을 좀 드러내고 뽐내고 싶은 자, 그런 기분도 들겠고, 또 데이트나 미팅, 소개팅 같은 자, 그런 기회도 많을 수 있는 자, 그런 기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합이 함께하네요. 이 육합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사람들, 특히 그 이성의 도움이 상당히 큰 자, 그런 한 해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 소개팅의 기회도 많을 수 있겠고, 더불어 짝을 찾는 좋은 한 달이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이런 달에는 영업직이나 상담직 같은 이런 대인관계 업무가 많은 이런 분들한테는 직업적으로도 크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한 달이 되겠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4월달입니다. 월살의 충입니다.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그 고초살이라고 합니다. 고초살이다 보니까 별일 아닌 일도 서운하게 느껴지는 자, 그런 감정도 좀 들 수 있겠고, 또 외로움을 덩달아 좀 크게 느끼는 자, 그런 경우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도 이렇게 충까지 함께하네요. 당연히 그 각종 사고수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또 부부간이나 연인 간에는 갈등과 불화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참고 인내하는 자,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5월달입니다. 망신살의 원진입니다.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되기 위해 가지고 자신의 체면이나 명예에 손상이 조금 가기 쉬운 자, 그런 기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진살이 함께 하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 관계 상당히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 특히 그 부부간이나 연인 간에는
불화와 갈등 생기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이 망신살이 최고가 되기 위해 가지고 자신의 그 체면이 조금 손상당하는 그 정도의 기운인데, 이렇게 원진살이 있다 보면은 정말 망신만 당하고 마는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6월달입니다. 장성살의 삼합입니다.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사회협이라고 합니다. 학창 시절의 그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 아니면 이웃분들 이런 분들의 도움이 있거나 아니면 함께 어떤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포함이 되겠고, 이 장성살 기운에서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지고 자신의 뜻을 한껏 펼치는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일을 추진해 가지고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는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7월달입니다. 반환살이 육정입니다. 이 반환살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나 가지고 정관애우를 받는 그 정도의 기운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이나 학위 같은 거 취득해 가지고 자신의 명예를 한껏 높일 수 있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전문가의 반열에 오르는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네요.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는 이 반환살 기운에서는 현실 도피 성향으로 인해 가지고 게을러지는 그런 현상도 생길 수 있겠고, 또 추진하던 일에서는 지치 현상도 따르기 쉽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특히 그 집안에 노인분이 계시면은 건강 관리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월달 같은 경우는 역마살입니다.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회사의 발령이나 상사의 지시 아니면은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 가지고 본인이 원치 않아도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 피곤의 누적도 많이 생길 수 있겠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과 시비도 들어 생길 수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마살 기운에서는 그렇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그런 여행 중에 자신과 인연이 닿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그런 행운도 따를 수 있겠고, 그동안 어려워가지고 해결책이 없는 그런 문제도 해결책이 생기는 그런 행운도 따르는 좋은 한 달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9월달입니다.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육해살의 방합입니다. 이 육해살 같은 경우에는 그 저승사자로 보기도 합니다. 자신보다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많은 그런 시기라 가지고 자신의 뜻을 마음대로 나타내기는 조금 힘든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방합이 함께하네요.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합이라고 합니다.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운명에 관련된 한의학이나 침술, 역학, 종교 같은 이런 화리로에 종사하는 계기도 될 수 있겠고, 또 상당히 힘든 일을 성취시키거나 자격증 취득 등으로 인해 가지고 신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좋은 계기도 될 수 있겠고, 또 윗사람의 지시에 따라 주변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한 그런 일들이 계기가 돼 가지고 자신의 힘을 기르거나 권력을 잡기도 하는 좋은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월달입니다. 화개살이죠.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많고 또 아이디어가 깊어 가지고 한의학이나 침술, 종교, 역학 같은 다소 좀 특수한 학문에 관심이 가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교육이나 문화 같은 다소 좀 지적이고 정적인 그런 분야에 관심도 많고 능률도 오르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특히 그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복구나 보존을 나타내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하거나 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1월 달입니다. 겁살이죠. 이 겁살 같은 경우에는 그 겁탈의 기운이 포함돼 가지고 자신이 가진 것을 좀 나눠줘야 되는 그런 시기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도난이나 분실 같은 손재수에 상당히 좀 유의해야 되는 그런 한 달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겁살운에서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기나 배신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이 겁살운이 좋은 작용을 하게 되면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남들한테 힘을 행사하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리드하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2월 달입니다. 제살이죠. 이 제살 같은 경우에는 수옥살이라고 합니다. 수옥살이다 보니까 주변과 좀 단절돼 가지고 활동성에 제약이 좀 따르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기운이다 보니까 정신적인 야망과 포부가 상당히 크고 또 그러한 어려움을 탈피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꾀돌이 기질도 나타나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임기응변에 능하고 또 지혜와 전략을 활용한 그런 일들이 적성에도 맞고 또 성과도 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각 달마다의 운세 나이별로 중요한 특징들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먼저 그 무술년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자, 축미가 천을 위인이죠. 이렇게 축토하고 여기 미토가 있는 여기가 천을 위인입니다. 둘 다 형살이 와 있네요. 비록 형살이 와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 천을 위인이 오니까 조금 부드럽게 넘어가겠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개수가 오는 그런 기운이죠. 자, 무술년에 태어나신 분이잖아요. 이렇게 무술을 하시면 이렇게 무게합이 되죠. 자, 신유술 방합이 되고 여기 천간은 이렇게 무게합이 되니까 천간도 지도 같이 합이 되는 그런 기운입니다. 정신적으로도 안정되고 또 현실적으로도 상당히 잘 풀려나가는 대길한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술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해수하고 유금이 천을 위인이네요. 자, 그 다음에 병술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해수하고 유금이 천을 위인이죠. 자, 유금하고 여기 해수가 천을 위인입니다. 여기는 안 그래도 병합으로 좋은 기운인데 이렇게 천을 위인까지 오니까 여기는 대길한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평운인데 이렇게 그 천을 위인이 오니까 좋은 한 달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금이죠. 여기 병술년에 태어나신 분이니까 자, 이렇게 병술년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병신합이 되죠. 그죠? 천간이 이렇게 합이 되니까 비록 지지에 이렇게 형살이 와 있지만은 쉽게 넘어가겠다. 더구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천일위인까지 와 있었죠. 상당히 좋은 달로 바꿀 수도 있겠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임수죠. 그죠? 병술년 이렇게 넣으시면은 이렇게 병임충이 됩니다. 역마살로 인해 가지고 평운인데 이렇게 그 천간이 충이 되는 이런 기운이니까 여행이나 나들이 중에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과 시비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술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축미가 천을 귀인이죠. 여기 축미가 이렇게 천을 귀인이니까 형살이 와 있지만은 조금 부드럽게 넘어가겠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기토가 오는 운이죠. 여기 보시면은 갑술 이렇게 넣으시면은 이렇게 그 천간은 갑기합이고 지지는 이렇게 사술 원진이네요. 비록 그 지지가 사술 원진에 해당되지만은 이렇게 천간이 합이 되니까 이 원진살 상당히 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천간이 충이 되는 그런 기운입니다. 경금이 오는 여기 운이니까 여기에 갑술 이렇게 넣으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갑경충이 되죠. 지지가 이렇게 삼합이 되고 천간은 충이 되는 이런 기운입니다. 정신적인 갈등은 좀 있지만 이렇게 삼합이 있으니까 친구나 동료들의 도움으로 좋은 달이 유지되겠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임술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임술 같은 경우에 사묘가 천을 위인이죠. 자, 여기 사화하고 여기 묘목이 여기가 천을 위인이라는 이야기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진살이 비록 있지만은 이렇게 천을 위인이 오니까 좀 부드럽게 넘어가겠다. 그래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는 육합으로 인해 가지고 안 그래도 좋은 기운인데 천을 위인까지 오니까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는 또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까지 있는 대길한 기운이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가 오는 운입니다. 정화가 오는 운이니까 임술년에 태어나신 분이니까 이렇게 임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어떻습니까? 정임합이 되는 그런 기운이네요. 천간도 합이고 지지도 합인데다가 여긴 또 천을기까지 와 있죠. 대길한 그런 한 달이 되겠다. 아마 3월달이 임술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최고의 달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화운이 오는 달입니다. 병화운이 오는 이 달에다가 임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병임충이 되네요. 지살운이 평운인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병임충이 되니까 이 지살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의 발령이나 상사의 지시 같은 역마살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로 움직이는 그런 기운입니다. 가급적 움직이는 이동수 조금 줄이는 게 오히려 낫겠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술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축미가 천을 위인이죠. 여기 축미가 이렇게 천을 위인이니까 형살이 있는 요 기운들이 조금은 부드럽게 넘어가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을목이 오는 여기가 을목이죠. 그죠? 여기 을목이 있고 여기도 을목이 있네. 그죠? 요 기운에 어떻습니까? 경술년이니까 이렇게 경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여기 을경합이 되죠. 여기도 을경합이 됩니다.
지지에 천을귀인도 와 있고 천간에 이렇게 그 을경합이 되니까 비록 지지가 형살이지만은 뭐 좋은 달로 바뀔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평운인데 이렇게 을경합이 되니까 당연히 좋은 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목이 오는 자 그런 운입니다. 간목 같은 경우 여기 있죠, 그죠? 여기 경수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갑경중이 되네요. 자, 화개살이 이렇게 갑경중이 되니까 정신적으로 안 그래도 생각이 많은 자 그런 경우 가운데 이렇게 천간에 또 충까지 오니까 고민이 좀 깊어질 수 있는 자 그런 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달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그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띠분들이죠. 개띠분들의 그 이사 방향하고 그다음 여기 두침 방향, 공부 방향,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개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동쪽하고 그죠? 동쪽하고 여기 남쪽이 좋은 이사 방향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동남쪽이 가장 좋은 방향, 반환살 방향이죠, 그죠? 이 반환살 방향이니까 동남쪽이 가장 길한 방향이고 더불어 그 동쪽하고 남쪽은 뭐 전체적으로 좋은 방향이다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여기 서쪽하고 북쪽은 이사 방향으로서는 좋지 않은 그런 방향이고, 그 중에서도 이렇게 북동 방향 쪽은 장군방에다가 천살 방향까지 겹치는 그런 기운이니까 가급적이면 이쪽은 좀 피해야 되겠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 방향하고 두침 방향입니다. 두침 방향 같은 경우에는 흔히 우리가 그 잠자리 방향이라고 합니다. 잠잘 때 머리를 두고 자는 그 방향을 말합니다. 주무실 때 이런 식으로 주무시면은 그 기의 흐름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는 그런 기운이다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반환살 방향은 금고방이라고도 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금고 이쪽으로 방향을 놓고 이렇게 장사를 하시면은 재물운도 좋아지는 그런 운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공부할 때는 요 천살 방향으로 책상을 이렇게 놓고 공부를 하시면은 학업에 집중도도 높고 또 학습 능률이 상당히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천살 방향하고 이 반환살 방향은 이렇게 반대 방향, 사선으로 반대 방향입니다. 이렇게 누워 주무시다가 앉아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 또 공부하시다가 피곤하면 이렇게 누워 주무시면은 그게 바로 두침 방향하고 공부 방향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 2024년 갑진년이죠. 한 해 동안의 그 개띠분들의 한 해 운세와 월운세, 그 다음에 나이별 운세, 더불어 그 여기 이사 방향하고 두침 방향, 공부 방향 알아봤습니다. 좋은 한 해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